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대선이 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 동향 먼저 살펴볼까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6.9%, 윤석열 후보가 39.2%로 조사됐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3%,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2.2%를 기록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많이 올랐군요. 자,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35.3%,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8%, 심상정 후보가 2.2%,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11%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7.1%포인트가 하락했고 윤석열 후보는 3.1%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12월 중하순 여론조사와 1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했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역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봉합 이후에 뭔가 좀 힘을 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조금 빠졌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와의 소위 말하는 갈등, 그것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실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이 지난주 목요일 날 극적으로 다시 한번 결합이 됐고, 또 짧고 간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수순이 이어졌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지지율이 회복세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자, 단일화 관련 이 가상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요즘 단일화가 많이 거론되고 있죠.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 이재명 후보가 38.1%, 윤석열 후보는 43.6%로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고요. 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33.2%,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42.3%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또 오차 범위 밖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장춘몽이다. 어차피 또 빠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단일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이 안철수 후보,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특징이 이 단일화 관련 이슈가 굉장히 좀 일찍 부상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우 강력하게요. 네. 뭐 이전에 한 15대 대선부터 지난 대선 19대까지 보면 지난 대선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일 후보 해서 이제 양강의 후보들이 나왔었고요. 지금 이제 그 단일화 이게 등장하는 걸 보면 그만큼 이번 대선에 어떤 시대 정신이랄지 큰 이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단일화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이제 전략가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러니까 왜냐? 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 후보, 경쟁 후보의 지지도가 갑자기 급상승했을 때 당연히 빠질 것이다. 우리가 네. 이긴다라고 대표가 계속 끌고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단일화라는 것도 결국은 완주를 전제로 할 때 마지막에 내가 단일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계속 이전에 단일화는 없다고는 했지만 내가 훨씬 중도 확장층이 있다라고 하면서 단일 후보로서 본인이 선택될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18대 대선에서도 단일화에 뭐 본인이 이제 어떤 포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번에는 끝까지 완주하면서 어떤 1위 후보라 그럴까요? 그렇게 가는 전략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도 아직도 양강 구도는 계속 형성이 돼 있죠. 이 두 양강,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최근에 정책 발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공약을 전달하는 형식에도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모습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발표 모습 보셨죠? 저희가 영상에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지 않느냐라면서 편집을 해봤는데 윤석열 후보도요, 어제 기자회견에 처음으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책 내용이 물론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전달하는 방법 또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부분도 유권자들이 눈여겨보는 부분이겠죠. 굉장히 섬세하게 또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각 캠프에서. 네, 이재명 후보의 잡스풍 옷차림,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배치한 수어 통역사,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이미지에도 필요한 거지만 그것조차도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재명 후보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로 지금까지는 뭐 분배라든지 복지 이런 쪽으로 이미지가 확실했는데, 유해원 확장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성장주의를 적극적으로 설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고리 중에 하나로 과학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과학기술 했을 때는 후발주자인 안철수 후보하고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그쪽이 과학기술 전문가에 더 가깝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거에 더 대항하기 위해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 더욱더 뭔가 설명을 하기에 가벼운 옷차림, 기민해 보이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좀 분배나 복지 이런 쪽의 공약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어제는 보면은 부모 급여라든지 네. 이런 공약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돈만 준다 이렇게 공약을 하는 것은 사실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옆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비교적 약했던 약자 친화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연일 눈길을 끄는 영상이 있죠.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출연해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는 이 59초의 짧은 동영상, 요즘 인터넷상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체육시설 소득공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대표님, 개준숙이라고 아세요? 개준숙이요? 커뮤니티 좀 끊고 일 좀 하세요. 보니까 댓글에 개준숙이 살 좀 빼라 그러던데. 그런 의미에서 체육비의 소득공제 어떨까요? 체육비?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같은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 말이죠? 네, 국민 건강 챙기고 자영업자 살리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후보님께 보고할까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자, 윤석열 후보가 또 내놓은 공약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 이런 것을 무료로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요, 이 타투,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 한창 화제의 중심에 섰던 탈모 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공약으로 확정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두 후보가 앞다퉈서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상대 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좀 평가를 들어볼까요? 먼저 윤희석 특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네, 그 두 분이 그 소위 말하는 소확행 공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이렇게 많이 발표하시는 거는 그만큼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네. 이재명 후보 지금 세 가지 공약 중에서는 탈모약 적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말씀드렸고, 타투 시술 합법화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타투 관련한 것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합법화가 안 돼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합법화된 타투 시술로 해서 많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건 좋게 보입니다. 네. 대변인님은 어떠세요? 윤 후보 측의 이 공약 중에 탐나는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좀 특징이 네. 뭔가 거대 담론, 무슨 뭐 성장이나 뭐 배분이나 이런 어떤 논쟁거리, 특히 이제 뭐 양 당의 이념적인거나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뭐 당장 내 삶이 바뀌는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표방을 하고 이제 슬로건도 나를 위해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바뀌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근데 그 생활 미착력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그 이제 체육비의 그 소득공제 같은 경우도 뭐 물론 굉장히 실생활에서 바람직하죠. 필요하지만 어쨌든 대선 후보가 어떤 공약을 냈을 때는 기존에 하던 제도를 어떤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뭔가 좀 새로운 것들, 그동안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고 많이 어려운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주지 못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제 탈모, 건강보험 같은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좀 그런 것들 정말 국민들이 꼭 필요한데 그동안은 못했던 것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